예. 자, 이제 주식까지 했고요. 지난 시간까지 보세요. 그럼 이제 우리 자산에서 제가 시작할 때부터 항상 이걸 쓸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우리 자산에서 공부하는 내용이라 그랬죠, 그죠? 현금, 예금, 주식, 외상, 상품, 건물, 현해주 예상금. 아셨죠?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은행계정 조정표, 주식, 취득, 보유, 처분, 단기, 매도, 만기. 이해하시겠죠? 자, 이제 이 부분입니다. 외상. 제가 이제 그 외상이다 이렇게 이제 대표로 외상했습니다. 예, 외상, 우리가 이제 뭐 돈 안 받은 거 묶었으면 외상이라고 했습니다. 이 부분 잘 정리하겠습니다. 교재는 123쪽. 예, 이걸 이제 우리가 묶어서 수치 채권이라 합니다. 수치, 받을 권리. 권리, 그죠? 받을 권리가 있는 거. 받을 권리, 수치 채권. 이 수치 채권을 우리가 두 가지로 나누어 줍니다. 이거 반대로 이제 지급 채무가 되겠죠, 그죠? 지급 채무. 예. 요 받을 권리가 있는 거죠. 매출 채권. 과 기타 채권. 이렇게 말하죠. 이거는 매출 채권은 상품을 팔고 받을 권리 있는 거. 알겠죠? 예. 그 요거는 대표적인 이제 외상 매출금. 음을 받았다. 받을 음.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매출 채권에 내려봅니다. 이거는 상품을 팔고 받을 권리가 발생한 거. 상품 거래가 아닌 거, 이 기타 채권이죠. 돈 빌려줬다. 대여금. 그죠? 또 뭐 상품이 아닌 걸 팔고 안 받았다. 미수금. 내가 계약금을 먼저 줬다. 선거금. 그죠? 집세를 먼저 줬다. 선거 비용. 이런 계정들. 뭐 대표적인 겁니다. 예. 또 어림지급했다. 뭐 가지급금. 소송을 제기하다. 미결산 등. 이게 이제 기타 채권. 이걸 묶어서 외상이다. 외상거래다. 이 중에 이런 기타 채권이 있죠. 요 계정, 이 계정들은 이제 여기에는 보면 우리가 계정가액이 많이 나오죠. 그죠? 예, 그런데 요런 계정들은 계정에 간단하게 계정에 쓰임 정도. 요런 거는 돈 빌려줬을 때. 요거는 그죠? 상품이 아닌 겁니다. 돈 안 받은 거. 계약금 줬다. 집세를 먼저 줬다. 돈을 우리가 지급했는데 어림 지급한 거. 여비 같은 거. 보험 청구하는 거 이런 거. 화재, 소송 제기 이런 게 미결산이다. 쓰임 정도만 아시면 되고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요 매출 채권 중에서도 요겁니다. 요거는 어원관계. 요건데 특히 요거죠. 외상 매출금. 이 장에서는 요게 핵심이에요. 이제 지금 요에서 이제 따서 외상이랬죠. 실제 이 내용은 계정이 좀 많습니다. 그죠? 예, 요게 중에서. 여기서 가장 포인트. 그래서 요 외상 매출금에 대해서 지금부터 알아봅니다. 외상 매출금이 뭐냐. 이 계정. 이거는 상품을 매출하고 대금 예상했죠. 그죠? 이거는 상품을 외상으로 팔았을 때 우리가 사용하는 계정이 외상 매출금 계정입니다. 자산 계정. 상품을 외상으로 팔았을 때, 이건 이제 받을 권리를 나타내죠. 그죠? 그럼 이제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예를 5월 1일, 1월 1일 할게요. 날짜, 1월 1일 날, 1일 하는 번호를 하겠습니다.
상품 100원을 외상 매출하다. 이런 거래가 발생했습니다. 네. 두 번째, 외상 매출금. 요 100원 있죠. 중에서 70원은 현금으로 받았다. 현금 회수하다. 네. 세 번째, 지금 외상 매출금 중에서 잔액이 얼마 남아있죠? 30원 남아있죠. 외상 매출금 70원 받았고, 그죠? 30원은 회수불능되다. 이런 세 건 거래가 끝났죠, 그죠? 100원어치 팔고 70원 돈 받고 30원 돈 못 받게 됐다, 그죠? 요걸 분개를 한번 해볼까요? 상품을 외상으로 팔았다. 상품이라는 자산의 감소 100원. 그죠? 외상으로 팔았습니다. 외상 매출금 받을 권리가 생겼다. 그죠? 현금 받았으면 현금, 외상 받은 외상 매출금 100원. 요런 분계죠. 그죠? 요거는 돈 받았습니다. 요 돈 받았죠. 그죠? 요거 돈 받았으니까 현금 70원 들어왔다. 요거 받았잖아. 외상 매출금. 70원. 그죠? 받았다. 30원 못 받게 됐죠. 그죠? 회수불능 됐다. 그럼 지금 요 100원 중에서 70원 받았고, 그중 또 남아있던 외상 매출금 중에서 30원은 회수불능 됐습니다. 그죠? 회수불능 되다 돈 떼인 겁니다. 요걸 우리 뭐라 하는지 대손상각비라 이랍니다. 이렇게 분개. 그럼 여기서 요런 거래는 우리가 정상적인 거래죠. 그죠? 물건을 팔고 대금 외상값 받고 이게 정상 거래인데 요 돈이 회수불능 되는 이런 건 비정상 거래죠. 그 돈 떼어 있습니다. 그 떼어 있다. 이런 회수불능 되는 경우 이건 비정상 거래입니다. 그죠? 예, 그런데 이런 정상적인 거래는 이거는 객관식 문제를 만들 만한 뭐 어떤 그죠? 자료가 없죠. 요걸 가지고 문제를 만듭니다. 비정상 요거. 아, 대손되는 게 요거구나. 아셨죠? 예. 자, 우리는 그럼 이렇게 이제 회수 불능 시점에 대손상각비라는 비용 떨어버립니다. 그죠? 이래 하는 경우가 있고, 미리 돈 떼일 걸 미리 예상하는 거. 그걸 우리가 충당금, 대손 충당금이라 이러는데, 충당금 설정하는 방법.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시험에는 충당금 설정법이 주로 나와. 항상 이게 나왔습니다. 직접 차감하는 거는 아직 시험에 나온 적 없고, 또 실제 나올 확률이 거의 없습니다. 충당금 설정하는 거. 그럼 요거는 이제 대손 설정 없죠, 그죠? 바로 해주면. 자, 보세요. 만약에 30원이 회수불능 되었습니다. 우리가 미리 떼일 걸 만약에 장부에 충당해놨다. 대손 충당금이 만약에 20원 있었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시작. 대손 충당금 20원. 대손 상각비 10원. 그죠? 그럼 만약에 요 경우에 대손 충당금이 50원 있었다? 50원 있었다? 그럼 어떻게? 대손 충당금 30원 하면 끝나버리죠. 그죠? 이렇게, 요런 분계. 지금부터 우리가 이제 요 대손 관계는 미리 충당금을 설정하는 경우를 중심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은 이제 지금 요 부분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핵심이 요거다 하는 걸 아시고, 우리 회수불능돼서 요래 처리하는 건 직접 차감법이라 합니다. 돈 떼있을 때 비용 떨어버리죠. 직접 빼는 거. 충당금 설정법 하는 거는 충당을 미리 설정해 놓는다. 그죠? 그래서 요거는 거래 지금부터 하는 요걸 아셔야 됩니다. 예, 자, 첫 번째 보세요. 대손을 예상하다. 언제 하느냐? 항상 연말에 합니다. 대손 예상 100원. 그 이제 내년 거, 올 연말에, 그죠? 결산 때 하는 거죠. 대손을 100원 예상합니다. 그 대손을 예상하면 분배를 어떻게 하느냐?
이래 합니다. 예, 이런 걸 암기하세요. 차변에는 대손상갑비라는 비용 처리하고 대변에는 이렇게 대손충당금이라는 이렇게 요런 대손상갑비, 대손충당금 요래 해줍니다. 요 충당금 계정은 과거에는 부채, 지금도 이제 부채의 성격을 가지고 있죠. 돈 떼일 거니까. 나갈 거니까, 그죠? 예, 그런데 지금은 이제 부채란 말을 표현 안 하고 요거는 이제 우리가 평가 계정이다. 첫날 말씀드렸습니다. 대손충당금하고 강가상각 두 개의 계정은 평가 계정이랍니다. 평가, 가치를 평가하는 계정이다. 우리가 돈, 내가 1,000원 받을 게 있는데, 1,000원. 대손, 그 중에 한 100원 정도는 못 받을 거다. 그럼 100원 빼고는 뭐 실제 받을 수 있는 건 얼마? 900원이죠. 그죠? 예. 요거 이해되죠. 그죠? 그런데 자, 여기서 한번 보세요. 100원은 우리가 대손을 예상했는데, 장부상에 원래 예상했는데, 그죠? 내년에 필요한 돈이 돈 떼기 한 100원쯤 예상되는데, 충당금을 설정, 작년 거 너무한 게 있다. 작년에. 이게 이제 처음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 연속되는 거래라고 가정했을 때, 그럼 이 경우에, 그죠? 장부에 보니까 장부상에 대손충당금이 60원 있다. 대손을 100원 예상했는데 장부상에 충당금이 60원 있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또 하나, 두 번째는 이번에는 장부상에 대손 충당금이 150원이 있더라. 요 금액은 경우의 수를 나타냅니다. 요 100원보다 작은 경우와 큰 경우입니다. 그죠? 자, 예상이 우리가 내년에 필요한 돈이 100원입니다. 근데 장부를 보니까 60원 남아있더라. 얼마 해주면 될까요? 그렇죠. 40을 해주면 되죠. 그죠? 그렇죠. 그래서, 이해를 하세요. 이렇게 설정 40원 합니다. 이렇게. 요 분계. 아시겠죠? 자, 이번에는, 자, 요거 150원 있더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내년에 대손상에 필요한 게 100원입니다. 그죠? 근데 장부를 보니까 150원 있더라? 그러면은 더 많이 남아있죠. 그죠? 50원만큼 필요 없잖아요. 요걸 다시 빼버립니다. 50원을. 그럼 대손 충당을 뺀다는 거는 차변에 와야 되겠죠. 그죠? 50원을 빼버리고, 요 50원을 장부에서 환입이다 이랍니다. 대손 충당 환입해서 다시 수익으로 잡아버립니다. 요 계정은 비용 계정입니다. 그죠? 요거는 수익 계정이라 합니다. 수익 계정. 그러면은 100원을 예상했는데 장부에 150원이 있으니까 50원 뺐으면 결국 얼마가 남죠? 100원, 100원이 남아있고, 요 경우는 60원 했으니까 40원 했으니까 충당했으니까 100원 남아있고, 결과는 똑같죠. 그죠? 요것도 100원 남아있고, 요거 없는 경우 100원 남아있고, 요것도 결국은 충당은 100원 남아있고, 요 경우도 100원 남아있는 겁니다. 그죠? 자, 요거는 여러분들이 몇 번 이렇게 반복하세요. 대손 예상 끝났습니다. 두 번째, 이번에는 이제 실제 대손이 발생하는 경우, 대손이 발생했답니다. 발생. 무슨 소리죠? 회수불능됐다 이 말이잖아요. 회수불능됐다? 그러면은 우리 방금 이거 똑같습니다. 그죠? 대손상각비 100원, 외상매출금 100원, 이렇게. 요 외상매출금 있죠. 그죠? 외상매출금을 앞으로 이제 요 계정을 요거 묶어서 뭐라 하죠? 매출, 이걸 많이 씁니다. 이 계정. 기업에서는 요거 따로따로 장부에 하다가 나중에 연말에 이제 묶어서 요렇게 표시하죠. 재무상태표는. 근데 이제 분계도 보면은 요 계정 해도 되고 요거 해도 되는데 요걸 많이 씁니다. 그냥 요거 많이 쓴 걸 제가 할게요. 네, 이렇게. 같다. 보시면 되고, 요래 분계, 요거 똑같습니다. 그죠? 요 경우도 이제 경우의 수가 있겠죠. 그죠? 대손이 100원 발생했는데 장부에 요 대손이 발생한 시점에, 그죠? 장부에 보면 충당금이 70원 있더라.
두 번째는 단 장부상의 대손 충당금이, 그죠? 요거는 140원 있더라. 자, 요 두 가지 경우, 그죠? 대손이 100원 발생했습니다. 장부에 충당이 70원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비용 다 들면 요거 충당이 되니까 대손 충당금 70원, 대손 상각비 30원, 그죠? 그래서 대변의 매출 채권 100원 되고 충당금 있죠, 그죠? 예, 대손 충당금 70원, 대손 상각비 30원, 이렇게 분개하면 되죠, 그죠? 이렇게. 아시겠죠, 그죠? 충당금이 70원 있으니까 70원 충당하고 나머지는 대손 상각비. 자, 마지막에 요 경우입니다. 100원이 대손이 발생해서 충당이 140원 있다. 충분히 있으니까 그러면은 대손 충당금에서 100원 충당하면 되겠죠. 매출 채권 100원 요 분기. 이렇게. 그죠? 이렇게 분기하면 되죠. 매출 채권.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대손이 100원 발생했다. 대손이 해수불능됐다 하면은 모두 매출 채권에 들어가네. 그렇죠. 그 대손 없는 경우, 요거는 70원 있는 경우, 요거는 더 많이 있는 경우. 그죠? 경우에 따라서 세 가지 모양이 나오는구나. 직접 자꾸 이렇게 몇 번 해보세요. 예, 숫자는 요거보다 작은 경우와 큰 경우입니다. 이 숫자 꼭 겉에 안 해도 되죠. 요거보다 작은 경우 뭐 60원 해도 되고 30원 해도 관계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끝납니다. 끝나는데 세 번째는 요 대손이 발생했다가, 그죠? 요걸 다시 회수하는 경우죠. 그죠? 회수. 우리가 이제 장부상의 거래처가 파산해 버렸습니다. 부도가 발생해서 사장의 행방불명입니다. 돈 이제 못 받게 됐습니다. 그죠? 장부에 요 대손 처리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 사람이, 그죠? 다시 회수 돈을 가져왔더라. 또는 나중에 이제 사장을 만나가지고 돈 회수하게 됐다. 그죠? 그래서 요거는 회수한 경우입니다. 대손 발생이 됐다가 회수한 경우. 회수한 경우인데, 요 경우가 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뭐냐 하면은, 올해, 금년에 대손 처리했다가 회수하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작년이나 그 전에, 정기 또는 정기 이전에 회수불능됐던 걸 단기 회수하는 경우가 있다. 그죠? 요거는 단기분 회수 하는 경우가, 요거는 정기분 회수다. 이렇게. 단기분을 회수한다는 것은 올해 회수하는 거잖아. 그죠? 그럼 올해 회수한다는 것은 마감하기 전입니다. 그렇죠? 장부를 마감하기 전인데, 요거는 장부 마감이 끝나버렸죠. 네? 이 경우입니다. 그 일단은 회수했으니까 차별의 현거입니다. 돈은 들어왔죠? 돈은 들어왔는데, 단기분은 마감 전입니다. 그죠? 마감하기 전이니까 취소합니다. 취소. 무슨 알겠죠? 마감하기 전이니까 취소하면 되죠. 그러면 이거, 요런 했을 때 요 차별된 걸 대변에 보내고, 요걸 대변에 보내고, 요걸 대변에 보내면 되죠. 그죠? 취소. 요 경우에는 요게 대변, 요거 두 개가 대변, 요게 대변, 이렇게. 취소. 이거는 마감이 끝나버렸습니다. 그죠? 장부 마감이 끝나버렸으니까 취소를 못하죠. 못하니까 회수한 것만큼을 다시 충당금에다가 넣어 놓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대손 충당금이라 이랍니다. 외상 부분에서 핵심이 이겁니다. 대손관계. 근데 이걸 굉장히, 이걸 몇 번 좀 이래 반복하셔서 뭐 어려운 건 아닙니다. 그죠? 경우의 수가 요 몇 가지 있지. 이걸 공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어렵게 생각합니다. 이게 기본이 안 잡히는 상태에서 문제를 접하니까 굉장히 어려워 보이잖아. 그죠? 근데 이게 정확하게 내가 이해를 하고 요걸 딱 숙지하고 나면은 문제 보면 절대 안 헷갈립니다. 자꾸 헷갈린다 이러거든요. 이걸 구분해서. 요거는 뭡니까? 대손 예상하는 경우입니다. 그죠? 그죠? 요거는 회수불능되는 경우, 요걸 다시 회수하는 경우, 크게 세 가지 있구나.
이런 거 갖다 몇 번 이런 거 붕괴하는 걸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걸 다 인지하고 있으면은 이 관련해서 문제는 어떤 문제 다 풀 수가 있죠. 그죠? 이 붕괴 자체가 바로 시험에 나옵니다. 맞는 붕괴 찾아보세요. 알겠죠? 예, 또 이런 경우 있죠. 그죠? 만약에 대손을 예상합니다. 충당금이 60원 있다. 붕괴 맞는 거 찾아보세요. 요래 묻거나, 요 대손 상각비가 여기 얼마고 돈을 물어보거나, 이런 식으로. 예. 요게 핵심이죠. 그죠? 요게 대손 관련입니다. 이 개정 과목들이 많습니다. 외상매출금, 바드름, 대여금, 미수금, 선거금, 이런 등등, 그죠? 이런 계정들은 계정의 그 쓰임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 이런 데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요거는 자산이라 하는 거 아시면 되고, 특히 요거 외상 부분에서는 요거다. 알겠죠? 예, 물론 이제 대손이 핵심이죠. 그 이제 외상 매출금, 요 계정에 대한 이제, 우리가 흐름. 외상 매출금이 뭐죠? 상품 외상을 팔았다가 돈 회수하는 거잖아. 그죠? 결국 이거잖아요. 팔고 회수하고, 요거는 돈 못 받게 되는 거. 그죠? 외상거래입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외상 가면 항상 요거 대손관계다 하는 거다 딱 염두에 두시면 됩니다. 자, 앞으로 한번 보세요. 예. 요 현금 보세요. 요 현금에서 공부했던 게 뭐죠? 현금 및 현금성 자산. 그죠? 예금에서는 뭡니까? 은행계정 조정표. 주식에서는 평가 손익과 처분 손익. 외상에서는 바로 대손 충당금. 알겠죠? 대손 충당금. 대손에게. 요거. 아시겠죠? 그죠? 대손에게. 자, 요걸 가지고 우리가 조금 더 연습합니다. 예. 자, 다 같이 요 매출 채권에 대한 125페이지를 한번 볼까요? 예, 125쪽. 찾았습니까? 11번. 다음은 매출 채권과 관련된 자료인데 필요한 회계처를 하죠. 분개해 보세요. 1번. 매출 채권이 600만 원인데 10만 원이 손상될 손상 대손 같은 말입니다. 예, 추정하다 예상하다입니다. 그죠? 10만 원 예상했다. 밑에 분개 바로 보세요. 대손 상각비 10만 원, 대손 충당금 10만 원, 요래 하죠. 그죠? 예. 그런데 지금 뭐죠? 매출 채권이네. 그죠? 그 11번 문제는 이게 직접 차감법 문제입니다. 예, 요거 먼저 하지 마시고, 예, 아래 나와 충당서부터 먼저 합니다. 예, 뒤로 먼저 보세요. 제가 문제를 잘못 선택했네요. 그죠? 126쪽에, 예, 그걸 먼저 보고 다시 보겠습니다. 126쪽 12번 한번 보세요. 거래처에 대한 손상을 검토해봤다. 손상, 대손 같은 말입니다. 거래처가 지급 능력이 약하지만 재무 구조가, 재무 상태가 지금 안 좋다. 그죠? 외상 매출금 100만에 대해서 2% 손상 차손을 인식한다는 것은 대손을 예상합니다. 100만 원의 2%는 2만 원입니다. 2만 원 대손 예상하다. 1번 대손 충당이 5천 원 있다 그랬으니까 2만 원 예상하는데 5천 원 있습니다. 얼마나 되죠? 15,000원. 1번 대손 상각비 15,000원, 대손 충당금 15,000원. 2번, 이번에는 2만 원을 예상하는데 충당금이 3만 원 있습니다. 3만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2만 원을 예상하는데 3만 원, 만 원이 더 초과되어 있으니까 요 많은 부분은 필요 없으니까 빼내버립니다. 반대, 대손 충당금, 대손 충당 환입. 이해되죠? 13번. 외상 매출금 2만 원이 동점의 파산으로 회수 불능되다 그랬네요. 그죠? 대손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대손 충당이 5천 원 있다. 대손이 발생하면 대변의 매출 채권. 그렇죠? 그런데 5천 원 있으니까 대손 충당금 5천 원 충당하고 나머지는 대손 상각비 15,000원. 충당금이 3만 있습니다. 그 중에 2만 원만 대손 충당금. 됐죠? 14번은 이제 거기에, 예, 연속된 거래입니다. 거래가 몇 개 나오네. 그죠? 그 거래를 차례대로 분개 보겠습니다. 1번, X1년도 12월 31일에
600만 원인데 2%를 대손으로 추정하여 충당금을 설정하다 그랬는데, 그죠? 그럼 2%면 12만 원이죠? 대손 상각비 12만 원, 대손 충당금 12만 원. 분계. 그 다음 X 2년 8월 1일 날. 8월 날 매출 채권 시험은 대손 확정됐다. 대변의 매출 채권 15만 원. 장부에 지금 12만 원 있죠. 그럼 대손 충당금에서 12만 원 충당하고 부족분은 대손 상각비로 처리한다. 이해됩니까? 충당하면 제로 돼버렸습니다. 그죠? 다음 이번에 X 2년 연말 결산 때입니다. 300만 원에 2% 대손을 예상하다. 그죠? 예, 그 6만 원이네요. 대손 상각비 6만 원. 대손 충당금 6만 원. 이렇게. 4번. X 3년 또 5월 달에. 대손 처리했던 매출 채권 5만 원이 회수되다 그랬죠. 그죠? 예, 대손 회수됐습니다. X 2년도에 대손 처리, 작년에 대손 처리했으니까, 이거 돈은 들어왔습니다. 현금은 5만 원 들어왔죠. 전년도 거니까, 대손 충당금 5만 원. 장부에 지금 충당금이 12만 원 있네. 그죠? 예. 그 다음 마지막 이제 X의 3년도 기말 결산 때, 900만 원에 2% 대손을 추정하여 충당해서 900만 원에 2%라면 18만 원입니다. 18만 원을 대손 예상하는데 장부에 얼마가 있죠? 12만 원 있으니까 얼마 추가하면 되겠다? 7만 원 추가. 대손 상각비와 대손 충당금 7만 원. 원래 분기하면 되죠. 그죠? 여기 대손액. 자, 이거 이제 요 흐름을 알겠죠? 그죠? 그럼 이제 이번에는 141쪽으로 잠깐 넘어갑니다. 그러면 객관식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 보면서 또 우리 좀 더 이해하고 넘어가도록 합니다. 141쪽입니다. 예, 13번. 141쪽에 13번 문제입니다. 예, 찾으셨죠? 한번 보세요. 13번 141쪽. 수정전 외상 매출금 잔액이 5,000원 있었고 대손 충당금 잔액이 300원 있었답니다. 우리 회사가 과거 경험상 기말 매출 채권 잔액의 10%가 대손이 있는 것으로 추산되었다. 대손상이 얼마냐? 기말의 잔액이 지금 5,000원 있죠. 5,000원에 10%라면 얼마죠? 500원입니다. 그럼 결국은 대손 예상액이 500원입니다. 그죠? 500원인데 장부에 충당금이 얼마 있습니까? 300원 있죠. 300원. 그죠? 300원, 요거 300원 있으니까 얼마 하면 되죠? 200원. 분계 시작. 대손 상각비 200원. 대손 충당금 200원. 그죠? 이거잖아요. 그죠? 그 분계를 물을 수도 있고, 대손 상각비 요거 얼마고, 이래. 이거 대손 상각비 얼마고 물었네. 그 답 얼마? 200원. 답이죠. 예, 이렇게 시험에 나옵니다. 14번. 재무상태표에 매출 채권과 대손 충당금 잔액이 2,520만 원과 50만 4천 있다. X 2년도 대손상이 얼마고 물어봤습니다. 이거는 거래가 내 거이니까 조금 복잡습니다만은 우리는 일단 하나하나 거래를 분개하면 되겠죠. 기억. 자, 일단은 54만 8천에 회수 불능됐다 그랬습니다. 매출 채권 54만 8천 원. 지금 장부에 충당이 얼마 있습니까? 50만 4천 있죠. 그럼 이게 회수분의 부족분 얼마죠? 4만 4천 원. 요거는 뭐죠? 대손 상각비. 그죠? 이래 하면 되고. 두 번째는 X 1년에 회수불능된 채권을 30만 원 현금 회수, 작년도 걸 회수했다 그랬습니다. 현금이 들어왔습니다.
매출 채권 작년도니까 대손 충당금 36만 원. 돈 들어왔죠. 디귿 매출 채권 2,300만 원 중에서 25만 7천 회수 불능됐다. 그럼 지금 여기 30만 원, 20만 원 있죠. 그죠? 회수 불능됐으니까 똑같습니다. 기억하고 매출 채권 25만 7천 원. 그죠? 대손 충당금 이만큼 있으니까 그 대손 충당금에서 25만 7천 원 충당하면 되겠네요. 그죠? 자, 여기서 지금 현재 장부의 총액 얼마 남았죠? 요것을 빼고 나니까 얼마 남아 있습니까? 예, 10만 3천 원 남아 있네요. 그죠? 장부에. 예. 그런데 이번에 리얼 매출 채권의 2.5% 숫자 약간 복잡습니다. 계산해야 됩니다. 매출 채권 자리가 얼마일까요? 자, 잘 보세요. 그 위에 디귿을 보세요. 디귿에 보니까 작년 연말에, 그죠? 예, 12월 말에 2,300만 원 중에서 25만 7천이 회수 불능돼 버렸으니까, 그죠? 그러면은 이때 잔액이 얼마 남아 있었죠? 2,274만 3천 원. 요게 잔액이잖아. 리얼의 잔액. 2,300만 원에서 25만 7천 원 뺀 겁니다. 여기에다가 몇 프로? 2.5%. 개선을 예상합니다. 그죠? 요 금액의 2.5%입니다. 그 2.5%가 금액이 얼마죠? 예, 요 금액이, 요 금액이 얼마에서 요게 나오겠죠. 그죠? 요 금액 계산 한번 해볼까요? 얼마 나옵니까? 한번 계산해 보세요. 해서 요 충당금 있으면 이거 빼면 되죠. 예상액이니까. 예. 음. 1, 2, 3, 7, 5. 3, 7, 1, 5. 5, 6, 8, 5, 7. 예. 2.5%니까 56만 8,575원 되겠네. 그죠? 여기에서, 요게 예상액. 숫자는 여러분들 계산해 보세요. 제가 하니까 혹시 틀릴 수 있으니까. 요게 예상액입니다. 요걸 예상했는데 요만큼 있으니까, 그죠? 여기서 10만 3천 원 빼고 나면은 465. 575 맞네. 그죠? 예. 그럼 대손 예상이니까 대손 상각비 465, 575. 대손 충당금 465, 575. 요런 분계가 나오겠네. 그죠? 리얼은 요런 분계입니다. 금액 아시겠죠? 그죠? 예, 그 잔액에 2.5% 해서 요게 나왔는데 요 금액을 예상하는 요게 지금 장부 잔액이 있으니까 요거 빼고 나면 요거 나오잖아. 그죠? 숫자 복잡해도 내용은 똑같습니다. 그럼 지금 묻는 말이 뭐죠? X2년도. 지금 X2년도 거래가 이 전부 다 거래네요. 이 전부 X2년도 거래입니다. 그렇죠? 예, X2년도 거래 대손상이 얼마고, 요게 대손상각비, 요게 대손상각비, 두 건 나왔네. 요거하고, 요거 얼마고, 그죠? 509이 되겠네요. 그죠? 예, 답은 2번입니다. 575. 요거하고 요거 두 건이니까. 그죠? 요렇게 대손. 조금 복잡습니다. 그죠? 예,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15번. 숫자가 좀 복잡습니다. 예, 15번. 예, 15번 문제는 그게 이제 연령 분석법이라 하는 건데, 이게 뭐냐 하면은, 그 외상값 전체에 대해서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그걸 나누어서, 기간별로 나누어서 하는 겁니다. 결국은 똑같은 문제입니다. 보세요. 지금 장부에 충당 13만 5천 있죠. 아래 표를 한번 보세요. 대손 예상액은 130만 원에 5%, 80만 원에 10%, 20만 원 40%, 10만 원. 그걸 전부 계산해 봐야 됩니다. 하나하나 연령별로 나누었죠. 이게 연령 분석법이다. 기간 분석법 하기도 하고, 연령 분석법이라 하기도 합니다. 예. 기간별로 외상 팔았는 그 기간에 비해서 비율에 따라서 나눠서 대손율을 정하는 거죠.
그 130만 원에 5%, 80만 원에 10%, 20만 원에 40%, 15만 원에 80% 하니까 그 금액이 얼마냐? 34만 5천 원입니다. 요게 뭐죠? 결국은 대손해상. 요건데 장부에 충당금이 얼마 있다 그랬습니까? 13만 5천 있다. 요 거래잖아. 요약하면은. 그죠? 그 대손을 결국은 연령별에서 다 합계를 하면 되니까 대손 예상의 총액이 34만 5천 원인데 장부에 13만 5천 원 있으니까 얼마만 더 해주면 되겠죠? 요거 빼고 나면 얼마? 21만 원이죠. 그죠? 대손 상각비 21만 원, 대손 충당금 21만 원. 요게 답이 돼버리죠. 그죠? 그 지금 묻는 게 요거 얼마고 묻고 있습니다. 그죠? 붕괴를 물어서 노래하고 대손 상각비 얼마냐 물었으니까 답은 21만 원이죠. 그죠? 예. 이상 여기까지입니다. 예. 여기까지가 기본 우리 요 대손의 가장 기본 문제. 요게 우리 핵심적인 겁니다. 문제가 나오면은 거의 여기서 나옵니다. 10중 8구가. 대손 관계. 그 여러분들이 이제 대손에 대해서 이제 정리할 거는 바로 대손을 예상하는 경우. 아까 요 기본 제가 적어져 있잖아요. 그죠? 대손 예상. 그죠? 또 대손이 발생하고. 요 대손이 발생했다는 다시 회수하는 경우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있다. 그것만 자꾸 반복을 하세요. 여기서 조금 더 우리가 살을 붙여서 조금 더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 이제 여기서 조금 들어가는 또 다음 시간에 조금 정리하고, 그 다음에 요 부분 또 정리하고, 요거 음에 대해서는 요 할인율 계산까지 하면은 예상이 다 끝나죠. 그럼 벌써 보세요. 현, 예, 주에서 외상까지 끝나버리면 상품 건물만 하면은 끝나버리잖아. 그죠? 여기까지가 50%가 시험에 출제됩니다. 회계원리는 크게, 복잡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공부를 꾸준히 하셔야 되지, 반복을 해 오셔야 되지, 복습을 안 하시면은 자꾸 누적되잖아. 그죠? 공부할 게 많아지면은 힘이 듭니다. 또 잊어버리고. 그때 반복하셔가지고, 따라오시면은, 충분하게 회계원리는 여러분들이 정복할 수 있고, 고득점 할 수 있는 과목이니까, 오래 하시고,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